인사와 관련되어서 이제 좀 질의를 이어가고 싶은데요. 그 법무부 장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 검찰 조직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인사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검사 인사부터 고위 간부의 인사에 이르기까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확한 원칙을 세우고 제대로 된 검사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인사를 공정하게 할 때 검찰 조직이 바로 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후보자님, 이번 최근에 있었던 평검사에 대한 검찰 인사에 대해서 대한변협의 평가 혹시 보셨나요? 네, 대략 들었습니다. 예, 어떤 평가였죠?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수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로 평가되는 평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제대로 좀 해가지고 그러한 검사들에 대한 평검사 인사를 확실하게 이번에 법무부가 했다라는 평가를 대한변협에서 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성명서 자체를 조금 중립적인 그런 법조단체인 대한변협에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이러한 어떤 검찰 인사에 대한 평가가 중간 간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법대 나오고 연수원에서 아주 높은 성적을 받은 그러한 우수한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골이 아니다. 일정한 어떤 특수부나 그러한 어떤 공안 직렬을 가지 않으면 그러한 어떤 그 검찰 내부에서 소외를 받는다는 그러한 자조 섞인 이야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정말 민생 사건과 관련되어서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형사부라든가 공판부의 검사들도 특수부 검사들 못지않게 중용을 해서 검찰 조직이 어떤 특정 사단 위주의 인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약속해 줄 수 있을까요? 이번에 나름 공부를 좀 해보고 법사위원회 경험을 살려서 들여다보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남국 의원님 지적처럼 검찰의 인사와 관련해서 전임 장관님들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님이 이어져 온 형사 공판 검사 우대의 원칙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사 기준 중에 하나 대한변협 등의 평가 등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보직에 있어서의 기회 균등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이건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인데요. 보직에 있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직접 수사 부분, 그러한 기회를 많은 검사들이 가질 기회가 없다. 그것이 배당의 이름으로 또는 어떤 지휘권의 이름으로 가리워져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일반 검사들이 보직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백혜련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있었던 변호사 시험 문제, 공법 기록형 문제가 모 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의 강의 자료와 거의 아주 동일하게 출제가 되어서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응시자들이 정말 굉장히 정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허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후보자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이 로스쿨 재학생들 그리고 응시자들과 충분하게 좀 소통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어떤 그 법무부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 실제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법무부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 불공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의 노력을 좀 적극 노력해 주시고 바쁘시다라고 한다면 법무부 차관님이라도 적극 만나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김남국 의원 지적처럼 당연히 그렇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확 줄었다. 한 84% 이상 대폭 축소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인력 배치가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이라든가 인력 배치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계획이 있으신지 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가지 직접 수사 분야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서울중앙과 대구와 광주에 지금 직접수사부서로 이름의 형태로 남아 있고 나머지에도 형사부 말석부로 해가지고 지금 여전히 직접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선무가 조직 진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처방을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경제 분야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어업, 농업, 제조업 이런 가릴 것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문제는 코로나19가 계속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제한되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이 업종들이 인력 부족을 굉장히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종사자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제조업은 81%, 12.9%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뭐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신규 감소한 숫자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뭐 2019년 대비 44,677명이나 감소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국회 차원에서도 법률적으로 임시적인 어떤 입법적인 조치를 할 것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법무부 차원에서도 조금 적극적인 좀 행정으로 인력을 좀 많이 송출하는 뭐 청정국가나 이런 곳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출입국과 관련된 적극적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좀 대안이 있는가 정책적 대안이 올 봄과 여름이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 대상 자격들, 그러니까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노동자들, 또 방문 동거 형식으로 지금 와 있는 외국인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임시적으로라도 봄과 여름에 인력 수급에 맞도록 법무부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통 이제 인력 수요가 2월 말 3월부터 이렇게 많이 수요가 발생한다고 해서 이번에 좀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서 각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